박나래 씨는 이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10억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머지 있던 45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태원 단독주택 경매를 둘러싸고 뜻하지 않은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총평수 166평, 건물 면적 96평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무려 55억 원에 달했는데요. 제가 앞서 박나래 씨의 출연료에 대해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600만 원의 출연료 수입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방료 20%, 삼방료 12%를 더하면 약 4,750만 원을 주급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이 월급인 셈인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2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는 충분히 해당 단독주택을 매입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박나래 씨는 이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10억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머지 있던 45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제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호화주택을 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부러울 따름인데요. 다만 경제적 성장세가 놀랍다 못해 엄청날 정도였습니다. 박나래 씨가 망원동의 한 빌라 자취방을 배경으로 MBC 나 혼자 산다에 처음으로 출연했던 시기가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박나래가 몰던 차 역시 경차인 레이였죠. 그랬던 그가 불과 5년 만에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900만 원짜리 월세를 살면서도 따로 이태원에 55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것이죠. 연예인들의 삶, 박나래 씨를 통해 연예인들이 이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뜻밖의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박나래 씨의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사실 박나래 씨가 유엔빌리지로 이사를 갔다는 건 나 혼자 산다를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눈이 탁 트이는 한강 조망에 사생활까지 철저하게 보호되는 꿈의 공간. 최고급 단지라 월세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곳입니다. 박나래 씨는 당시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은 저의 꿈이었다. 오디션이 있을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이 집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성공하면 저 동네에 가서 한 번은 살아봐야지 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다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까지 이 집에서 살고 있다 라고 밝힌 집이라 마땅히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뜻밖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한 오피스텔로 돼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박나래 씨의 작업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작업실에 주소를 옮겨놓을 경우 위장전입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부동산 취득, 다른 학군에 자녀를 입학시키거나 선거법상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박나래 씨의 소속사 측은 16일 사실상 두 군데 모두 월세를 내며 생활했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아니다. 무지에서 생긴 일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살고 있는 빌라는 주거 밀집 지역인 관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오피스텔에서 DJ 작업 등을 해왔다. 두 곳은 모두 월세로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라는 입장에서 16일에는 두 곳 모두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선호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방법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무지에서 생긴 일이다 라는 해명입니다. 박나래 씨는 이번 일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한 한남동 빌라에서 거주했다.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법인 명의로 계약했다는 의미는 세무사 등의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는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회계 관계자에게 관련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1000만 원이 넘는 월세 주택을 법인 명의로
전대차하고 50억짜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는 고소득 연예인이 전문적인 컨설턴트 없이 움직인다는 거는 거의 희박하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런 연예인이 전입신고 같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무시했다고 해명을 내놓는 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주거 밀집 지역이라 자곡동 오피스텔에서 DJ 작업 등을 해왔다라는 해명 역시 의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은 더욱 좁고 동간, 층간격이 좁아 소음 등에 더욱 취약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넓고 동간거리도 상당한 유엔빌리지를 떠나 이곳을 작업지로 택했다? DJ 작업을 하면 난리 날 그 작은 공간을 말이죠. 두 번째, 두 곳을 다 오가며 월세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인데요. 전문가의 잠을 거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편법으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한 유엔빌리지와 작업실로 쓰는 오피스를 오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면서도 본인은 정작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장기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는 아파트 청약이 아닌 경매를 택했습니다. 사실 최근 이와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박나래 씨가 연예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커진 인기와 경제력만큼이나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죠. 박나래는 2019년 MBC 연예대상까지 타며 화려한 커리어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당시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남동생의 신혼집을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생은 자가가 아니고 전세다. 누나가 결혼 선물로 해줬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방송 이후 증여세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누나가 남동생의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형제 간의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금 부과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간에는 대여의 방법을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받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방송 이후 이슈가 워낙 커졌던 터라 박나래를 향한 소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박나래 씨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남자 인형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죠. 경찰이 나서 2달 동안이나 조사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남성 연예인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결과까지 똑같았겠느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의 우상인 헤이진이와 함께하는 방송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이른바 기안84 왕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10년간 연재한 웹툰 복화가왕 마감 기념으로 무지개 회원들이 마감 샤워를 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기안84는 자신의 고향인 여주에 도착한 뒤 회원들과 함께할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회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 회장인 전현무만 동석해 내가 대표로 왔다. 상황이 코로나19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야외도 아닌 밀집된 실내에서 6명에서 7명이 함께하는 방송이 대부분인데 그런 방송에서 모습을 비추던 박나래, 화사, 성훈 등의 동료들이 모두 마감 샤워를 외면한 것이죠. 기안84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정모는 항상 즐거웠다. 이번에도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대. 담임선생님이랑 둘이 온 느낌이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이후 이른바 왕따 논란에 대한 해명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제작진은 해당 영상만 삭제할 뿐 그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톱 연예인으로서의 삶,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혹독한 유명세가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명확한 해명보다는 침묵과 무지해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로 일관하는 태도가 논란을 더욱더 키우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